1998년 5월, 지리산의 푸른 숲은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나무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반짝였고 촉촉한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40대 초반의 이수지는 평소 조심성이 많고 계획적인 성격이었지만 12살 된 아들 박재현의 간절한 부탁에 지리산 종주에 나섰다. 남편 박준용은 직장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모처럼 모자가 함께 떠나는 여행을 흔쾌히 허락했다. 재현은 어릴 적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지리산의 역사와 생태에 대해 연신 엄마에게 설명하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수지는 그런 아들의 활기찬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걷는 마지막 길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등산로 초입을 지나자 재현은 작은 소리를 들었다. 엄마,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나요? 재현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숲속 한켠을 가리켰다. 수진이 귀를 기울이자 작은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는 날지 못하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재현은 그 새를 도와주어야 한다며 비공식적인 지름길로 향했고 수진은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잠시만 새를 보고 오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숲속으로 들어섰다. 표지판이 없는 길이었지만 재현이 나뭇가지에 리본을 묶으며 길을 표시했기 때문에 수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결정적인 순간이 될 줄은 몰랐다.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이어졌다. 새는 그들로부터 달아나는 듯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 그들은 새를 쫓아 걷고 또 걸었고 자신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울창한 숲이 나타났고 그곳에서 그들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 수지는 자신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되돌아갈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안심시키며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들의 마지막 흔적은 깊은 산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박준영은 아내와 아들이 예정된 귀가 시간을 넘겨도 연락이 없자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조난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경찰, 그리고 민간 구조대까지 합세하여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리산의 광활한 면적과 험준한 지형은 수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반경을 넓혔지만 모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와 그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이 남긴 등산화 발자국이나 소지품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문점은 커져갔다. 지리산은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이었지만 그들이 사라진 날, 그들을 보았다는 명확한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그들의 통신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지만 마지막 통화와 결제는 지리산 초입에서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모자가 스스로 다른 길로 향했을 가능성, 혹은 누군가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까지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모든 가설은 증거 부족으로 벽에 부딪혔다. 산속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은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는 점점 더 미궁속으로 빠져들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지리산 일대로 넓혀나갔다. 헬리콥터까지 동원하여 하늘에서 수색했지만 지리산의 울창한 숲은 그들의 시야를 가렸다. 구조견들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까지는 향했지만 그 이후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마치 그들이 그 자리에서 홀연히 사라진 것처럼 모든 추적은 거기에서 멈추었다. 경찰은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했지만 결국 두 사람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박준영은 아내와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같이 지리산을 찾았다. 그는 경찰이 포기한 길들을 홀로 걸으며 아내와 아들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 그의 얼굴은 수개월 만에 수척해졌고 그의 눈에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만 돌아올 뿐 그의 가족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수진과 재현이 사라진 지 1년, 2년,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다. 지리산의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그들의 삶은 1998년 5월에 멈춰 있었다. 경찰은 사건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수사팀을 해체했다. 남겨진 가족의 고통은 숲의 고요함 속에 묻혀버렸다. 그러나 준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리산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혹시라도 아내와 아들을 보지 않았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의 물음에 명확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 사건은 지리산을 찾는 이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될 뿐이었다. 몇 년이 더 흘러 준영은 혼자가 되었다. 모든 희망은 사라진 듯했다. 그는 이제 아내와 아들을 찾는다기보다는 그들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집은 가족의 사진들로 가득했고 그 사진들은 그들의 마지막 미소를 담고 있었다. 그는 사진들을 보며 조용히 회상에 잠기곤 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보냈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그는 아내와 아들이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매일 밤잠 못 이루는 날을 보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준영은 이제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시간은 여전히 1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지리산 인근에 살면서 매년 5월이 되면 그들이 사라진 곳을 찾았다. 이제는 그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의식이었다. 그가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2008년 가을, 지리산의 한 등산객이 인적이 드문 계곡에서 낡고 훼손된 디지털 카메라를 발견했다. 카메라는 진흙과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렌즈는 깨져 있었다. 그러나 호기심에 카메라를 집어든 등산객은 혹시라도 메모리 카드가 살아있을까 하는 마음에 집으로 가져왔다. 기적적으로 메모리 카드는 손상되지 않았고 등산객은 그 안에 담긴 사진들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의 낡은 풍경과 함께 낯선 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사진은 섬뜩할 만큼 흐릿한 한 남자의 실루엣이었다. 등산객은 이 사진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 이 소식은 곧바로 준영에게 전해졌다. 사진을 확인한 준영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사진 속 아내와 아들의 모습은 10년 전과 똑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사진을 확대했다. 흐릿한 실루엣이었지만 남자는 등산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 듯했다. 준영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10년 만에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베테랑 형사 김태우를 다시 불러들였다. 김 형사는 10년 전의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들었다. 파일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모든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 형사는 사진 속 위치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카메라의 GPS 정보를 확인했지만 당시 카메라에는 GPS 기능이 없었다. 하지만 사진 속에 담긴 지리산의 독특한 지형과 바위의 형태를 분석하여 그들이 발견된 곳이 지리산의 숨겨진 계곡이라 불리는 험준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곳은 공식적인 등산로가 아닌 예전에 약초꾼이나 은둔자들이 다니던 비공식적인 길이었다. 10년 전 수색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수색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곳이었다. 김 형사는 준영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준영은 아내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곳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사진 속 장소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낡은 천 조각이었다. 준영은 그것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아들 재현의 등산복 조각이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들은 천 조각을 따라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고 마침내 작은 바위 아래에 묻혀있는 낡은 배낭을 발견했다. 배낭 안에는 재현이 좋아했던 장난감과 물통이 들어있었지만 수진의 소지품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배낭 옆에는 낡은 삽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배낭을 묶고 도주한 흔적이었다. 경찰은 배낭과 삽에 남은 지문과 DNA를 채취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10년 전의 사건 파일에 한 가지 기록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던 한 은둔자가 있었다는 기록이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김 형사는 그 은둔자를 찾아 나섰다. 그 남자는 이미 몇 년 전에 산을 내려왔고 현재는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김 형사는 그를 찾아가 10년 전의 사건에 대해 물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던 그는 김 형사가 카메라 사진과 배낭을 보여주자 결국 무너지며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날 지혜 씨와 재현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은둔자의 오두막을 발견했다. 그들은 은둔자에게 길을 물으려 했고 은둔자는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재현이 가지고 놀던 작은 장난감이 은둔자의 오두막 안으로 굴러 들어갔다.
재현은 장난감을 찾기 위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은둔자가 몰래 숨겨놓은 불법 총기를 발견했다. 총기는 그가 과거 사냥을 위해 몰래 들여온 것이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은둔자는 충동적으로 재현을 덮쳤고 그를 구하려던 지혜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두 사람을 살해하게 되었다. 그는 시신을 은밀하게 처리하고 모든 흔적을 감추기 위해 배낭을 묻었던 것이었다. 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단지 길을 잃었다는 이유로, 우연히 불법적인 행위를 목격했다는 이유로 두 모자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오랜 시간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는 한 은둔자의 이기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벌어진 참극이었다. 은둔자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고 결국 병을 얻어 요양원에 오게 되었던 것이었다. 모자의 유골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준영은 아내와 아들의 유골을 지리산이 보이는 곳에 조용히 안장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었다. 슬픔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는 진실을 알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찾아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지리산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져 있던 비극적인 이야기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때로는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한순간의 작은 선택이 예상치 못한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진실을 향한 끈질긴 노력이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내와 아들을 향한 준영의 사랑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를 버티게 한 힘이 되었고 결국 진실을 밝혀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리산에 묻혀 있었던 한 가족의 슬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존재합니다. 저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더 깊고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